자, 우리 오늘 미적분 첫 수업 진도 나가고요. 이제 목차를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미적분은 그 쉽게 생각하면은 수투의 연장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바로 직전까지 수투 이제 했었는데 수투의 연장선이 뭐냐는 거냐면 그 수투에서는 우리가 그 다항함수 있죠. 다항함수.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들을 이제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해보면서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리고 막 분석해보고 이런 걸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자, 미적분은 그럼 뭐 하는 거냐면 미적분은 그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들이 있죠. 수원에서.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함수들이 크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함수를 대표적으로 배웠어. 수원에서. 자, 그런 함수들도 이제 미분 적분을 해볼 거야. 그런 함수들도.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함수들도 미분 적분을 해볼 겁니다. 이제 뭐 분수함수 아니면은 뭐 무리함수, 기타 등등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도 미분 적분을 이제 해볼 거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다양한 함수들을 이제 미분 적분 해보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계산이 더 많아. 대체적으로 수투보다 계산이 많고 그리고 좀 계산이 많이 빡빡하고 이제 다루는 함수 풀이 넓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더 어려운 것도 다룰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적분이 이제. 그래서 수투 심화 버전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대단원이 3개가 있어요. 일단 대단원이 3개가. 지금 첫 번째 대단원이 수열이 극한이 있고 두 번째 대단원이 이제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대단원이 적분법이라고 되어 있어. 적분법. 일단은 첫 번째 대단원 여기 수열이 극한은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수열을 그냥 함수의 극한이랑 섞었다라고 보시면 돼. 함수의 극한이랑. 그래서 오늘 수열이 극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딸린 급수라는 단원을 할 건데 수열의 극한은 우리 수투 처음 배울 때 했던 함수의 극한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오늘 또 첫 수업이잖아요, 첫 수업. 그래서 막 크게 막 거리낌이 있지는 않고 굉장히 익숙할 거야. 익숙할 건데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좀 접해보지 않았던 거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 이제 그 정도입니다, 이제. 자, 그 정도고, 그래서 수투는 대체적으로, 미적분은 대체적으로 좀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 뭐, 수투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목들이 다 대체적으로 그랬는데, 보통 초반에 쉽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 좀 이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대단원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중단원 2개 있고 여기 5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어가지고 총 9개의 중단원이 있거든요. 9개의 중단원. 이 9개의 중단원을 이제 그 매주 우리가 요 시간 때 하나씩 이제 진도를 나갈 거야. 하나씩. 하나씩 진도를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총 9번 수업을 하겠죠. 중단원이 9개니까. 9번 수업을 하는데 이거를 진도를 다 나가면은 아마 이제 한 거의 개학 직전이면은 아마 요거가 다 진도가 끝날 거거든요. 개학 직전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 늘 그래 왔듯이 방학 때는 이제 그 다가오는 그 학기에 대한 과목을 이제 진도를 다 한번 빼고 그다음에 개학했을 때는 우리 그 테마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수업을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 방학 때 요거를 끝낼 건데 근데 이제 중단원 1, 2, 3 있죠. 1, 2, 3. 중단원 1, 2, 3 같은 경우에는 막 분량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아. 분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수업 한번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2시간 정도 아마 수업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거랑 다음 시간 거랑 해서 아마 2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되고, 이 중단원 세 번째 거, 여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이라 되어 있는데, 얘는 아마 2시간 조금 넘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부터거든요, 이제. 그 다음부터 4, 5, 6, 7, 8, 9단원은 이제 수업을 꽉 채워서 해야 되는데 3시간을 좀 꽉 채워야 되거든요. 3시간을. 그 우리가 겨울방학 스케줄 들어가면은 그 수업을 3시간을 할 거야. 수업을 3시간을. 이 진도 나가는 수업을 3시간을 하고 그다음에 클리닉 2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학기 중에는 반대로 수업을 2시간 나가고 그다음에 클리닉을 3시간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스케줄 딱 들어갔을 때쯤이면은 이제 여기 한 3단원 진도 나갈 때쯤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마 거의 이제 4, 5, 6, 7, 8, 9단원을 꽉 채워서 수업을 해야 돼,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리면서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오늘은 수열의 극한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인데, 미적분 첫 수업. 굉장히 좀 익숙할 거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자, 보시면. 이게 수열의 극한인데 둘 중에 원하는 거 하나 고르면 돼. 오케이. 자, 네,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 이제 말 그대로 수열에 대해서 극한을 이제 취한 거란 말이야.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리미트 x가 만약에 뭐 3으로 간다고 쳐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x-3분의 뭐 2x 플러스 1 뭐 요런 그 x에 대한 이런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이제 취해 봤었는데 우리가 여기 있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1 해도 되고 5 해도 되고 심지어 무한대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를 해도 되고 심지어 우리가 좌우극한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뭐 3 플러스 3에서의 우극한 이렇게도 우리가 도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수열의 극한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수열의 극한은 우리 보통 수열을 보통 뭐 AN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수열을 정의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함수를 다룰 때에는 X가 변수 역할인데 수열에서는 보통 N이 약간 변수 역할이면서 이 N이 될 수 있는 값이 이제 자연수였지, 자연수. 이게 왜 자연수냐면은 이제 N이 1이면은 이 A라는 수열의 첫째 양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 N이 1이면. 뭐 N이 3이면 셋째 양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열은 기본적으로 이 변수 N이 자연수로 작용을 해. 자연수로. 자연수로 작용을 해서 그 위에 함수의 극한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변수 x가 그냥 모든 실수가 다 이제 될 수 있지만 수열의 극한에서의 이 변수에는 자연수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연수만. 그걸 일단 미리 인지를 해두시고 이제 그림 1, 2, 3이 나오는데 세 가지 형태의 수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수열이냐면은 지금 이 그림 1에 나와 있는 수열이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래. n분의 n 플러스 1. 자, 그림 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나와 있고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 함수 c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세 수열에 대해서 내가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보내볼 거야.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함수의 극한처럼 생각하면은 함수의 극한에서 x를 양의 무한대로 우리가 보내는 거 많이 했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이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를 해보겠다 이거야. n을 무한대로.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지금 이 세 수열의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n이 자연수만 가능해, 자연수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점으로 찍혀 있죠, 점으로. 점으로 찍혀 있는 이유가 그 자연수 n에 대해서만 점을 지금 찍어둔 거야, 자연수 n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수열에서는 이 n이 막 1.5 이런 거는 못 들어간다라는 거지, 1.5. 자연수만 정의하는데 이 그림 1은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지금 점점 이제 점근선처럼 지금 작용하는 게 뭔가 어떤 특정 값에 뭔가 가까워지는 모양새고 그 다음에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왔다 갔다 이제 진동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X축에 점점 가까이 달라붙는 듯한 그런 모양새이고 자,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하게 상수함수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세 수열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고 이제 자, 이제 n을 한없이 크게 보냈을 때 그림 1에서는 뭔가 지금 1이라는 값에 뭔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 거기 그림을 보시면. 그리고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x축에서의 함수값이 0이잖아요. 0에 뭔가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그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특정 값에 만약에 가까워진다면 여기서는 일정한 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알파에 가까워지면 이 수열이 그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수렴하는 그 값 알파를 이 수열의 극한값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이제 극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극한. 기호로는 우리 리미트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고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 보니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더라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알파로 수렴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림 1, 그림 2는 지금 그림 1은 이 n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1이라는 값에 수렴하고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제곱 얘는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제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된 값 C가 계속 이제 이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C라는 거는 그냥 값 자체가 C인 거지 C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C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C가 아닌 상태에서 C에 가까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C가 아닌 건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값이 C로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수열이 있다면 이것도 그냥 C라는 값으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 C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함수의 극한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걸 그냥 수열로 그냥 옮긴 거고 하나 차이가 있다면
수열에선 자연수 n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 그 함수의 극한에서 막 요런 것도 우리가 다뤘잖아요. 요런 거. 아니면 특정값 이런 것도 우리가 다뤄봤는데 그 수열은 얘를 막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본다든지 아니면은 특정값 3으로 가까이 본다든지 이런 거를 하진 않아. 이런 거를. 무조건 요것만 다룰 거야. 요것만. 자연수 n에 대해서니까 무조건 요것만 다룰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발산입니다. 발산. 발산은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아요. 그 수렴을 반대로 생각하면 발산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림 1을 보시면 그림 1은 2n이라는 수열이고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수열인데 보시면은 둘 다 지금 그림 1은 한없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한없이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 그림 자체가. 자, 그래서 그림을 보니까 한없이 커지구나 아니면은 한없이 작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 1은 그 일반항의 값이 한없이 커지고 그림 2 같은 경우에는 그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값 자체가 음수인데 지금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값 자체가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작아지는 거잖아, 이제. 그런데 절대값을 취해주게 되면은 그 절대값은 항상 양수로 계산하는 거니까 절대값은 한없이 커진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한없이 커진다. 그래서 얘네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값 자체가 그 뭔가 이렇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발산한다. 이럴 때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고 발산한다. 만약에 한없이 커지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기호로 표현해보자면 우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an에 대한 그 극한값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를 이제 함수의 극한 하듯이 똑같이 했어. 반대로 그림 2처럼 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우린 이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기했고 기호로는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때 그 일반항 an에 대한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자, 그래서 이 그림 1, 그림 2는 2n이라는 수열은 극한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수열은 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극한을 쓸 수가 있겠지. 저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삼수의 극한이랑 똑같잖아. 뭐 수렴, 발산 다 우리가 수투에서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이제 추가되는 게 이 수열의 극한의 이제 고유의 특징이 하나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그림 3, 그림 4를 한번 보시면 그림 3은 뭔가 지금 마이너스 1에 n-1 제곱인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림이 보이고 그림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2에 n-1 제곱인데 얘도 뭔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림이 보여. 점점 벌어지는 것처럼. 자,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면 일단 우리 수렴이라는 거는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이라고 얘기를 했어. 가까워지면. 자, 반대로 특정 값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즉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했죠. 발산한다. 그런데 여기 그림 3, 4를 봐봐. 얘가 지금 수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특정 값에 점점 가까워지느냐, 모이냐라는 거야. 특정 값에 가까워지는 것 같지는 않고 얘는 오히려 값 자체가 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커지니까 얘네 둘은 일단 수렴은 아니야. 수렴은 아닌데 그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냐? 우리 그 극한은 무조건 수렴 아니면 발산으로 분류를 해. 무조건. 수렴이 아니니까 얘네는 그러면은 발산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 거야. 발산으로 분류하는 게. 자, 근데 얘는 발산인데 좀 특이한 발산이야. 그림 3은 지금 값이 1마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산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뭐 1-2, 4-8 해가지고 부호가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그 절대값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양새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자, 이처럼 그 되어 있는 이러한 수열은 발산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정 값에 모이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 생겨먹은 모양만 봐도 왔다 갔다 뭔가 진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진동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진동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두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게 수렴, 발산 두 가지를 얘기했어. 근데 발산을 좀 더 쪼개보면은 발산은 이제 그 무한대꼴로 발산하느냐 아니면은 방금 전처럼 진동하느냐 뭐 분류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발산일 때에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고 한다면 A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면 이렇게 기호를 쓸 건데 만약에 어떤 수열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면 양의 무한대 기호,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한다면 음의 무한대 기호를 쓰겠죠. 만약에 이 둘 다 아닌 것은 우리가 진동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진동으로 보겠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 저 진동이 하나가 추가가 돼. 진동에. 근데 진동은 발산으로 일단 분류를 할 것이고요. 발산으로. 그래서 필수예제 1을 한번 봅시다. 필수예제 1. 필수예제 1을 보시면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투 처음 배울 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울 때 그 얘네 이런 꼴로 되어 있는 것들의 그 수렴 발산 여부를 조사를 해봐라 라고 해주면서 우리 기억 나십니까? 수투 처음 배울 때는 함수를 직접 그려보고 그 x가 뭐 한없이 커질 때, 뭐 한없이 작아질 때, 뭐 3이라는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관찰을 했어. 그래프를 그렸다 이 얘기야. 근데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가서는 굳이 그래프 안 그리고도 좀 기본적인 꼴의 그런 함수들은 그냥 바로 보자마자 뭐 발산이다, 수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자,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얘네들을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특정 값에 가까워지느냐 아니면 발산하느냐를 따져야 돼, 원래는. 원래는 따져야 되는데 근데 수투 했으니까 그 따지지는 않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n 플러스 1분의 n이야. n 플러스 1분의 n. 자, 우리 이런 꼴 이제 많이 봤었죠, 수투에서도. 자, 근데 얘네가 이제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이거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 처음에 얘기했지만 얘들아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뭐 언급이 안 돼 있어도 무조건 n이 한없이 커질 때를 다루는 거야. 무조건 n이 한없이 커질 때. 음의 무한대가 아니야. 뭐 특정 값 3에 가까워진다 이게 아니야. 무조건 기준이 무한대 기준이야. 무조건 무한대 기준.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얘네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관찰해야 돼. 그러면은 1번을 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n 이거 한번 쓰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수투에서 많이 봤던 그 차수 따지는 꼴이죠. 차수 따지는 꼴. 분자 분모가 같은 1차 1차 같은 차수면은 우리가 그 앞에 개수를 따섰던 거 아마 기억날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는 1로 답을 그냥 내주면 되니까 1로 이제 수렴이라고 써줄게. 수렴. 1로 수렴한다라고 쓰겠습니다. 1로 수렴한다 라고 쓸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셨을 때, 자, 마이너스 2n 플러스 10. 자, 요것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것도 직관적으로 바로 해버리자. 얘들아, 이거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니, 이게?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더하기 10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영향이 미미하겠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얘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좀 잘 봐야 되더라, 3번은. 3번은 지금 1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고 돼 있어. 자, 얘는 그 내가 케이스를 나눠볼 거거든요, 이제. 자,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한번 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이제. 나눠서 이제. 얘들아, 저거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한 번 더 쓰겠습니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거 n이 홀수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나올 거잖아, 얘들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n의 값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이제. 결과가 달라져. 자, 그러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모양이냐면, n의 값을 내가 만약에 1, 2, 3, 4, 5, 6 이렇게 해보면 1부터 한다? 0, 2, 0, 2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니, 이거? 왔다 갔다?
0, 2, 0, 2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뭐 하는 거야? 진동하는 거야, 진동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진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진동한다. 괄호로 이제 발산이라고 한 번 더 쓰도록 할게요. 발산. 쟤는 값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이게 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코사인 n파이야. 코사인 n파이. 이거 삼각함수 좀 잘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삼각함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좀 구별을 할 거예요. 홀짝 나눌 건데. 자, 까먹었을까봐 이거 하나 하자. 코사인 함수 어떻게 생겨 먹었었냐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생겨 먹은 게 코사인 함수였어. 이런 식으로. 여기가 파이였고요. 주기가 이제 2파이였었습니다. 주기가 2파이. 이게 이제 무수히 반복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하나만 더 그리자. 4파이, 3파이. 이게 코사인이야, 코사인. 코사인이었는데 값 한번 보시면 얘들아 코사인 1파이는 마이너스 1이야. 코사인 1파이가 마일이야, 마일. 코사인 1파이가 마일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코사인 2파이는 1이야, 1. 1이야, 1. 자, 그 다음에 이제 n이 이제 3, 4, 5, 6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어차피 주기가 2파이니까 저 값이 반복되겠죠. 마이라고 1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도 이제 위에 것처럼 값이 왔다 갔다 진동하겠네. 진동 발산이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진동 발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그려서 해보는 게 맞지만 이제 수트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맨 처음에 다루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수트도 했어서 그래서 그냥 안 그리고 바로 판단을 좀 했어요 지금 바로. 그다음에 넘어가서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 보시면, 자 여기 그 보시면 함수의 극한이랑 뭔가 구조가 똑같아. 사실상 똑같거든 이제. 자 그래서 함수의 극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 이거였어. 자 만약에 두 함수가 있어. 두 함수가 만약에 이 두 함수가 만약에 뭐 알파로 수렴하고 베타로 수렴해.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었지?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어. 사칙 연산. 사칙 연산을 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제 수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수열의 극한 똑같아. A는 알파로 B는 베타로 수렴하게 된다면 만약에 실수배 C가 되어 있다면 C는 앞으로 끄집어 내 가지고 이거 알파니까 C알파라고 해볼 수가 있어. C알파. 자, 그리고 2, 3, 4, 5. 얘네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연산이죠. 다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리미트 AN, 그 다음에 리미트 BN으로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해서 자,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덧셈을 찢을 수가 있어. 덧셈을. 찢어버릴 수가 있고. 3번 마찬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이제 AN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얘는 이제 빼기로 이제 찢을 수가 있겠죠. 빼기로 이제 찢을 수가 있고. 4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에 곱셈이죠, 이제. 이제 곱셈으로 써서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이렇게 곱셈으로 쓸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이제 이 an 나누기 bn. 자, 얘도 이제 나눗셈으로 이렇게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눗셈으로 이제. 그렇게 찢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찢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 맨 마지막에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단이라고 나와 있잖아. 단 이제. 여기 이제 뭐가 와야 될지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그 우리 함수의 극한 할 때 나눌 때는 요거 하나 조심했었어야 됐잖아. 뭘 조심해야 되지 이거? 나눌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는 가능성.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 추가했었어요. 수투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언뜻 보면은 지금 여기 괄호 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찢는 거잖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수학은 엄밀한 학문이어서 당연해 보이는 것도 사실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중요해. 자, 수열의 극한 이제 두 수열 A, B가 수렴하는데 각각 이렇게 수렴하는 값을 알파, 베타라고 이제 지정을 해줬을 때, 그러니까 두 수열이 수렴할 때 실수배와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할 때?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찢는 게.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거 맘대로 못 찢는다라는 거야. 맘대로.
요거를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거를. 자, 그 다음에 이거 수열의 극한 값의 계산인데, 이거 우리 수투에서 하던 거 그냥 똑같아. 그, 뒤에서 이제 바로 예시에서 확인을 하겠지만은, 우리 그, 차수 보는 거 있죠. 뭐, 분자, 분모가 어떤 차수이냐에 따라서, 이제 뭐, 분자의 차수가 크냐, 뭐, 분모가 크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처리하는 거 있죠. 무한분의 무한꼴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빼기 무한꼴 같은 경우에도, 무한 빼기 무한꼴도, 루트가 있으면 우리 유리화 해보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최고차항으로 뭐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보면서 한번 확인할게요. 이거는 확인하고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 이것도 했던 거야. 함수의 극한의 대소 관계라고 했던 건데 자 만약에 모든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자 a보다는 b가 더 큰 수열이야. 그러면 그 수렴하는 그 극한 값도 똑같은 대소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게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 관계야. 똑같이 대소관계 부등호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오신다라는 것이고 그대로 나온다. 근데 두 번째 거 봐봐. 이거 우리 그 뭐라고 불렀냐면은 C가 A, B 사이에 껴있어. 근데 이 끄트머리에 있는 A, B의 극한값이 알파, 베타가 만약에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껴있는 놈도 같은 극한값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했었죠. 샌드위치 정리. 이거 샌드위치 정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뭐 압착 정리라고도 이제 불렀죠. 압착 정리.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수트 기억을 다시 좀 이제 살리시기 바라고.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 그, 만약에, 얘들아, 그 1번에서, 여기 볼래, 여기? 1번에 지금 여기 등호 둘 다 들어가 있잖아, 등호가. 근데 만약에 A, B 있는 쪽에 등호가 빠져 있어. 등호가 빠져 있어. 등호가 빠져 있으면은, B가 항상 큰 수열이다? 그러면 극한값도 무조건 그 B 쪽이 크겠네? 요게 아니라는 거였지. 요게 아니라는 거. 자, 이거는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개념이었죠.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개념. 자,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거?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수열을 적당히 뭐 N분의 1, B라는 수열을 내가 만약에 N분의 2로 잡아. 그러면 지금 우리 N이 자연수일 때 따질 거야.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면 무조건 이게 밑에 게 클 수밖에 없거든. 2배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랑 같아져 버리게 되지. 왜? 이거 N분의 1 극한 취해주면은 이거 0 나오는 거 알겠죠? 0 나오는 거.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성립해 버리기 때문에 등호가 꼭 여기 붙어야 된다라는 거야. 등호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토에서도 이거 막 기니디 문제 해가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나왔는데 여기 수열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극한 기억 좀 되살리시면서 좀 기억 잘 해놓고 계시고 필수예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 자, 보시면 이제 두 수열이 있는데 두 수열 AB가 있는데 A 빼기 B 하니까 10 나온대. 그다음에 A 더하기 2B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온대. 그때 뭐 요 값을 구해주라라는 건데 요 값을 근데 이제 우리 수투 기억을 한번 살려볼까? 수투에서 약간 좀 요런 느낌의 만약에 어떤 식이 나오면 이제 수투니까 함수로 나오겠죠? 여기는 수열로 나오고 이거 뭔가 이거 찢어버려가지고 뭔가 이거 얘를 뭐 알파 빼기 베타는 10 얘를 이제 알파 플러스 2베타는 마이너스 5 뭔가 이렇게 뭔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드니?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그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두는 거냐면 이거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두고 알파로 수렴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를 내가 만약에 베타로 수렴한다라고 만약에 잡으면 저렇게 잡으면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써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니?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수렴을 하면은 이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을 다
찢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찢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거 A, B가 수렴한다는 말이 있니? 이게 지금? 수렴한다는 말이 없어. 수렴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내 멋대로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거야. 내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냐는 거야. 자, 결론은 저렇게 해도 되기는 돼. 근데 그 너네가 정확히 알고 하라는 거야. 알고. 잘 들으세요, 이거. 그 방금 전에 봤던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의하면 지금 잘 봐. 얘네 둘이 뺀 게 10으로 수렴하지. 뺀 게. 그리고 얘네 둘이 뭐 실수배하고 2배 한 수열이 마이너스 5로 수렴하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이 자체를 이제 가지고 이 A 빼기 B라는 거랑 A 더하기 2B라는 이 자체를 사칙연산을 해도 수렴을 해. 사칙연산을 해도. 잘 들어야 돼. 그 원래 올바른 정석풀이는 뭐냐면 정석풀이는 그 내가 얘네를 더할게. 왜냐면은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하면은 다시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뺄게. 빼면은 A가 날아가지 않겠니? 빼버리면은. 잘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저 an 빼기 bn이라는 거에서 an 더하기 2bn을 이렇게 빼버려. 자, 이렇게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지금, 쟤네 두 개가 각각 10하고 마이너스 5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0 빼기 마이너스 5가 돼가지고, 15가 돼버리겠죠. 15가 이제. 15가 되겠죠? 잠깐만, 얘들아. 이거를, 잠깐만. 요거 이렇게 쓸게. 요거를 얘는 여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정리한 걸 밑에 쓸게.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안에 있는 거 정리. A 날라갈게 될 것이고 B에서 2bn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배의 bn이 나오게 되면서 얘가 15다라고 나오게 돼. 얘가 15.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이 뭐가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 있지. 마이너스 5라는 거.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이게 마이너스 5구나. 그러면 결국 B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나오네.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랑 A 빼기 B랑 방금 구한 요거 있죠. 요거. 얘네를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쟤네를 더해 보시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잘 봐. an 빼기 bn 요거에다가 저 bn이라는 걸 이렇게 더해버려. 더해버리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 빼기 5 해가지고 이게 5가 나오게 되는데 5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계산 마저 해봅니다. 사실 이 괄호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정리하면은 이 an의 객관값이 5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5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결론은 이제 뭐냐면 이 a라는 수열은 5로 수렴하는구나. 그리고 b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저렇게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거를 구했으면은 그냥 요거 이제 대입만 하면 끝이야. 우리 구하고자 하는 요거는 이제 리미트 an. 자, an은 이제 5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n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5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이제. 일단 답은 55로 내주면 돼. 55. 답은 일단 55야. 55인데 맨 처음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오면 해보고 나니까 결국 이 A라는 수열도 5로 수렴하고 B라는 수열도 마이너스로 수렴하니까 그러면 내 멋대로 처음에 그냥 알파 베타로 해가지고 요거 알파 빼기 베타 요거 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는 상황이지. 답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봐. 이거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실 내 멋대로 잡으면 안 되지만 해보니까 결국 수렴을 하긴 하거든. 자 그러면은 잘 들어야 돼. 이런 문제가 서술형이 안 나와. 왜냐면은 그 서술형을 내면은 되게 감점할 요소가 되게 많아서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 소재이긴 한데 애초에 서술형으로 낼 게 없진 않아.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게 많아서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겠으나 정확히 알고 넘어가라는 거야. 얘네를 생각해봐. A, B로 구성이 된 어떤 식을 얘네들을 잘 사칙연산을 실수배를 하고 사칙연산하면은 무조건 얘네들을 만들 수 있어. 무조건 얘네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을 적절히 몇 배 하고 몇 배 해가지고 적절히 더하거나 빼면은 연립하듯이 무조건 이거 만들어진다고 이거.
이 사실을 너네가 알고 있으면 너네는 이 꼴을 보자마자 이거 AN, BN 잘 조작해보면은 뭐 수렴하겠네? 아 그러면은 그냥 이거 알파 빼기 베타 이거 알파 플러스 2베타로 놓고 풀어도 문제 없겠구나 라고 알고 이거 그냥 연립해가지고 연립해보니까 베타가 이제 뭐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알파가 5가 나오네? 아 그래서 넣어서 계산하면 답 나오겠거니 이렇게 실전에서 풀어야 되는 거야. 실전에서는.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정석으로도 알려드렸지만 실전에서 이러고 있으면 호구 소리 듣는 거야. 호구 소리 이제 시험 다 끝나셨으니까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여기 계신 학교들 다 이번 시험이 다 쉽진 않았죠. 그죠? 시험이 쉽진 않았는데 공통적으로 다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네? 시간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풀고 앉아있으면 안 돼. 이제 최대한 빠르게 이제 풀 수 있는 게 중요해. 빠르게 푸는 게 이제. 3번. 자,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내가 처음 풀어드린 정석풀이는 원래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실전에서는 왼쪽 걸로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 필수에서 3번인데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거 우리 바로 수토에서 했던 것처럼 풀면 바로 답이 다 나와 이제. 오히려 수토보다 쉬운 게 수토에서는 이거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막 치환했던 거 기억나는 얘들아? 치환했던 거.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없어.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지.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무한대로 갈 때. 그럴 요소 전혀 없는데 그래서 바로 답을 낼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정석 과정 한 번은 보여줄게. 원래 어떻게 이거 처리했었냐면은 분모의 최고창으로 나누라고 하거든요. 이제 원래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원래는 정석풀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여는 줄게. 그래서 1번 어떻게 처리하시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 분자 분모가 둘 다 2차야. 분모의 최고차항은 이제 2차항. n제곱이니까 n제곱으로 내가 만약에 나눠버려.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눠버려, 그냥. n제곱으로. n제곱으로 나눠버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눴어.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알고 가는 개념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p제곱분의 1은 무조건 0으로 나온다. 여기서 일단은 p는 자연수. 요것도 일단 무조건 깔고 들어가거든. 요것도. 그러니까 분모가 n이냐, n제곱이냐, n세제곱이냐 어떻게 나와도 n 모시기 분의 1. 이거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무한분의 1이잖아, 이제. 무한분의 숫자, 우리 0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0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0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은 얘네 극한 처리하는 거 봐봐. 이거 다 0으로 죽는 거야. 얘네 다 0으로 죽는 거야.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요 앞에 이제 2분의 3이 그럼 답이 되는 건데, 2분의 3이.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을 좀 이제 처음 할 땐 이렇게 하고, 근데 과정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같은 차수면은 그 최고차항의 개수 B로 답을 냈잖아, 우리가. 개수 B로,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2번 같은 경우, 분모가 2차인데, 분모가 1차야. 이럴 때에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네? 분모가 더 차수가 크면은 뭐였죠? 0이야, 무한대야? 뭐였습니까? 0이었었죠, 0. 분모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차수가 더 크면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니야. 차수가 더 크면은. 그러니까 이제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 분자에 비해서. 분자도 물론 무한대가 되지만 분모가 더 세다. 분모가 더 세면은 그 결과가 0이었었죠. 0. 0이었었고 이제 3번 좀 잘 봐야 돼. 3번. 수투 수업할 때도 요 얘기 많이 있는데 루트가 나왔으니까 이거 유리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보통 유리화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유리화는 우리가 이런 것도 지금 분모가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n 단항으로 돼 있잖아. 단항으로. 항 하나짜리란 얘기야. 근데 우리가 보통 하는 유리화는 항 2개짜리 유리화야. 항 2개짜리.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를 우리가 보통 유리화하는 거야. 요런 거를 이제. 유리화하라는 게 요런 거 유리화하라는 거지. 이런 거를 유리화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유리화 안 하고 냅둬 볼 거야. 그럼 보시면은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를 보는 건데 지금 한번 이거 다시 써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2n제곱 플러스 n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차수 봐봐.
자, 분자가 3차야, 3차. 그런데 분모 봐봐. 자, 루트 n제곱. 자, 루트 2차식이야. 결과적으로 이거 몇 차식입니까, 이거? 1차인 거 아시겠죠? 루트가 차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잖아, 루트가. 줄이는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1차니까 분자가 더 세네? 분자가 이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분자가 더 세면은 이게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구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별을. 차수가 분자가 세면 발산, 분모가 더 세면은 0. 같은 차수면은 개수비로 나왔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요. 4번. 자, 이거 수투에서 했던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다음 극한에 수렴 발산 조사해보시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돼 있어. 자, 우리 지금 1번 보시면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데 분모에 항 두 개죠. 이런 거를 유리화라는 거야. 이런 거를. 얘는 유리화의 대상이야. 유리화의 대상. 2번도 루트로 된 항 두 개짜리니까 얘도 유리화의 대상이야. 유리화의 대상. 근데 사실 저게 항 두 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100% 유리화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100%는 아닌데 대부분은 유리화 해줘야 되거든. 근데 어떨 때 유리화를 안 하는지 좀 더 보여줄게. 일단 얘는 유리화를 해줘야 돼. 유리화를 왜 해야 되냐면 일단 그 기본적으로 그 리미트 극한을 다룰 때에는 일단 너네가 이걸 해봐야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봐야 돼. 보내봤을 때 얘가 무한대가 되고 빼기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 빼기 무한꼴이잖아, 그지? 무한 빼기 무한꼴. 얘도 보시면은 이거 n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무한 빼기 무한꼴이잖아, 이거 이제. 얘들아, 기본적으로 무한 빼기 무한꼴은 앞에 무한대가 더 세느냐 뒤에 무한대가 더 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었던 거고, 앞에 무한대가 더 세다 그럼 뒤에 거를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결과가 무한대가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무한대가 더 세다 그럼 앞에 게 무시가 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센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나왔어? 비슷하면은 그 답이 이제 뭐 무한대 0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떤 상수로 나온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상수로 나온다라고. 자, 그래서 일단은 얘네 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무한대인지 0인지 상수인지 모르니까 그럴 때 유리화하는 거야. 그럴 때. 자, 그럼 얘는 유리화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제곱 빼죠. 바로 쓸게. 2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게 돼. 유리화한 결과야. 유리화를 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차수를 이제 관찰해 주죠. 차수. 차수 보시니까 분모도 1차, 분자도 1차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분자 분모 둘 다 1차고, 그럼 그 앞에 개수를 따는 거니까 2분의 루트 1 더하기 1. n의 개수 따는 거야. 요거는 루트 n제곱 1차죠, 1차. 계산해 보니까 1이라고 답이 나오게 돼. 1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 1로 수렴하는구나. 빼기니? 빼기니? 빼기로 바꾸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유리화하면은 빼기 2n이니까 이렇게 좀 다시 수정을 좀 해줄게요. 답이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마이너스 1 나오게 될 거고. 자, 2번인데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유리화 해주셔야 됩니다. 유리화를. 자, 해볼 건데 요거 좀 잘 봐야 돼. 이제 요거 그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을 하는데 얘들아, 얘 제곱하면 루트 제곱하면은 2n제곱 플러스 n이고 뒤에 있는 거 제곱을 하면은 n제곱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2n제곱 플러스 n에서 n제곱을 빼주면은 이차항이 살아있어. 얘들아, 이게 유리화하면은 분자의 그 이차항이 살아있습니다. 죽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이제 유리화한 결과를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하면 유리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차수를 그러면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자, 분자가 2차야. 분모는 1차들의 합이기 때문에 분모는 이제 1차. 분자의 차수가 더 크네. 그러면 결과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였죠. 분자가 더 크면은 더 세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때 유리화를 하는 거거든. 이럴 때 유리화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만약에 봐봐. 루트 n제곱 플러스 n 분의 1 이렇게 나왔어.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루트가 들어간 항 두 개니까 유리화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야. 우선 n을 무한대로 먼저 넣어봐. 이거 무한 더하기 무한대니까 얘들아 이거는 무한대끼리 더해도 무한대 아니니?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무한분의 숫자꼴로 보는 거니까 얘는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이거 오히려 유리화하면 돌아가는 풀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너네가 판단을 먼저 해. 유리화하기 전에 이렇게 뭐 무한 더하기 무한이면 유리화하면 안 되고 의미가 없고 무한 빼기 무한대 이렇게 나와서 앞에 무한대가 센지 뒤에 무한대가 센지 아직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유리화를 하는 거야. 이럴 때. 그러니까 먼저 이거 넣어보는 게 우선이야. 먼저 넣어보는 게. 이거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넣어보는 것부터. 자, 이제 5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수원의 내용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수원에서 그 등차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이 좀 필요해. 여기서. 필요한데, 자, 일단은 보시면, 자, 1번. fn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리미트 nf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우리 요거 하기 전에 워밍업 이제 듣게 하고 문제 풀었지만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할게. 이제 요거 얘기 안 할 거야.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한번 씁시다. 요거. 자, 우리 어떤 K에 대한 1차에 대해서 했을 때는 요게 이제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제곱일 때에는 이게 6분의였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마지막으로 세제곱일 때 첫 번째 거 제곱이었죠? 이렇게 나왔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 일단 기본 상식으로 깔고 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막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너네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 자, 홀수합, 짝수합.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거. 홀수들만 더한 거. 이거 홀수에 대한 일반항이 이거거든? 홀수에 대한 일반항이 요거고, 짝수합은 요거야. 짝수들만 더하는 거. 2n. 요거. 이거 제가 이제 1학기 때 요거 수업했을 때 요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결과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지, 그죠? 기억나니? 자, 홀수합 뭡니까, 이거? 자, 이제 식으로 한번 시그마로 표현해 보게 되면은 요거 의미하는 거, 요거 의미하는 거. 짝수합 뭐야, 짝수합? 짝수합은 이제 이 시그마로 표현하면 요건데, 요거 결과가 뭐냐라는 거야. 결과가 뭐냐. 그래도 종종 나오니까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위에 게 홀수합이 뭐였었냐면은 n제곱, 밑에 게 n제곱 더하기 n이었어. 얘들아, 상식이야, 상식 이제. 홀수합, 짝수합 정도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기본 숙지를 하시고. 자, 1번 봅시다, 1번. 잘 보시면 1번에 fn의 분자 있죠, 분자. 분자가 홀수합이야. 1부터 2n 빼기 1까지 더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너네 하나 좀 분간을 잘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어떤 여러 개의 항들을 더하는 거잖아.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이게 몇 개의 항을 더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돼. 몇 개의 항을 더하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분모는 너무 뻔하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제곱까지면은 얘가 이제 n번째 항인 거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위에 것도 보시면은 이게 2n-1이잖아.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n번째 항이야, n번째 항. 이게 왜 n번째 항이냐면은 지금 1, 3, 5, 7, 9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이 요 2n-1을 나누니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이지.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 그렇기 때문에 이거 n개의 항을 더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캐치하셔가지고 이거 fn을 다시 정리해주면은 분자 홀수합 n제곱이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 분모 이 제곱의 합이 있죠? 요 제곱의 합? 요 제곱의 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번분수 쳐가지고 한번 계산 마저 해보시게 되면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n으로 나오게 돼, 6n.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 처리하는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오늘 수열의 극한, 다음 시간에 급수, 이 두 파트는 이 등차 수열합, 그 다음에 등비 수열합,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이 합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 잘. 합 계산을. 그래서 FN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여기 FN에다가 N 하나 곱해버리고, 그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래, 리미트를 이제. 리미트를 취해버리래. 차수 보는 거죠. 분자가 그러면은 6n 제곱이고 분모가 2n 제곱으로 최고창 나올 거니까 요거 2n 제곱분의 6n 제곱 해보면 이제 2분의 6 해가지고 3으로 답을 내는 거지. 3으로.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번인데 2번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봐야 되거든. 저것도 2번은 일단은 요거 다 쓰셨죠? 지우겠습니다. 이거 2번은 엿다가 써볼 건데, 엿다가. 그 2번은 보시면, 여기 1부터 n-1까지 들어가거든, n-1. 이게 n-1번째 항이라는 걸 일단 인지해줘야 돼. 이거 n번째 항이 아니라 n-1번째 항이니까 더하는 항의 개수가 n개가 아니라 n-1개야. 맞니? n-1개? n 플러스 1이구나?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네. n 플러스 1. 자,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요게 이제 n번째네, n번째 이제. 요게 이제 n번째네. 그 앞에 거는 n 플러스 1개, 뒤에 거는 n개를 더하는 거야, n개를. 그러면은 저 2번은 이제 식을 어떻게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저 자연수의 거듭 제곱을 합해줘야 되겠죠? 잘 봐. 앞에 거. 2분의 그 다음에 n에 n 플러스를 써야 되는데 그 n이 항의 개수잖아. 항의 개수가 지금 n 플러스 1개잖아. 항의 개수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그냥 n개이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일단 하시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정리를. 그 유리화를 하면 되는데 유리화를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항상 수학에서는 묶을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묶어 봐야 돼. 묶을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니? 웬만하면 묶어 보면은 좀 더 간결해, 얘들아. 웬만하면 묶어 봐야 돼. 묶고 나서 한번 이제 처리를 해봐.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남는 거 쓰자. 루트 n 플러스 2. n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n.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처리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이제. 그 묶었을 때 장점은 이제 결국 묶든 안 묶든 유리화는 해야 돼. 근데 좀 불필요한 계산을 좀 줄일 수 있어. 불필요한 계산을. 그러니까 묶을 수 있으면 항상 묶어봐야 돼. 항상. 자, 그러면은 얘를 유리화 하겠다라는 거야. 요걸 이제 유리화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유리화 해주게 되면은 분자가 2가 되고 분모가 이렇게 나오겠지. 유리화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 마저 하면 끝. 이거 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자 해보면 되는데 좀 합쳐보자. 합쳐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제 숫자 따로 끄집어냅시다. 루트 2분의 2 하면은 루트 2로 간결하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n 분의 루트 n 플러스 1 이제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차수를 보는 거잖아요. 차수 루트 1차식이니까 뭐 2분의 1차처럼 보면 되겠지. 2분의 1차 어찌됐든 같은 차수니까 그 앞에 개수를 따는 거고 개수만 딱 주게 되면은 루트 1 더하기 루트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제 몇이야 이제? 그리고 얘가 그냥 이제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2분의 루트 2로 그냥 답을 내면 될 것 같아. 2분의 루트 2로. 뭐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미적분 초반 부분에는 요런 거 계산 잘해야 돼. 그 합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 합. 요런 거 합 처리할 수 있어야 돼. 합 처리. 요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6번. 자, 이거 함수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이랑. 요건 좀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 B를 구해라. 자, 1번 보시면 분모가 지금 이제 1차인데 분모가 지금 이제 1차인데 자, 그런데 분자가 2차네. 현재 보기로는. 근데 A가 만약에 0이 돼버린다면 그 분자 분모가 같은 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같은 차수가. A가 만약에 0이 아니어서 2차항에 살아있으면 분모보다 분자가 더 차수가 크니까 이게 발산해야 될 거 아니야. 발산. 그럼 안 되는 거죠. 발산은 그 무한대는 그 숫자 상수가 아니야. 얘들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를 0으로 세팅해 놔야 되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차수니까 그 개수를 따니까 2분의 4 해가지고 우리 결과를 2.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바로 내주면 그냥 이게 답이야. 이 정도로 해주면. 그 밑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2번도인데 루트끼리 뺀다. 그러면은 유리화를 해야 돼. 무한대를 넣어보면은 무한 빼기 무한이니까 이거 그 계산을 더 해봐야지만이 극한을 처리할 수 있어. 유리화를 한번 해보시면 자 이거 제곱 빼주면 분자 이렇게 an만 살아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더하기 n 해주셔가지고 얘가 는 5라고 나오는데 그 차수 봐야죠. 차수. 자 일단은 만약에 여기서 a가 0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분모가 이제 n에 대한 1차인데 분자가 아무것도 없잖아. 0차 0차. 그러니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은 0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진 않죠. 5라고 나와 있으니까 A가 0이 아니라는 얘기고 A가 0이 아니니까 1차네. 분자가 1차. 분모도 1차네. 같은 차수네. 그때는 그 개수를 따는 거였으니까 개수를 따주시니까 분자가 A고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 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럼 A가 10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요. 10. 자, 수투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수투랑.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고요. 어려울 건 없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좀 있네. 그 다음에 요거부터는 잠깐만 좀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을 봅시다. 7번. 자, 이제 요거 일반항 An을 포함한 식의 극한값인데, 자, 리미트 NaN이 3이야. 그랬을 때 요 극한값을 구하래. 요 값을 이제 구하래. 자, 여기서 정석인 풀이는 뭐냐면, 이 자체를 새로운 수열로 치환하는 거거든요, 이제. 치환을 해버려가지고, 한 번 더 쓸게. 자, bn을 nan으로 써버리셔가지고, 우리 그 an에 대해서 좀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n으로 나눠버립니다, n으로 이제. 일단 n으로 나눠버리시고. 근데 하나 요거 좀 쓰고 들어가자. 내가 얘를 bn으로 놨으니까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bn, 얘가 3 아니야, 3. 저 자체를 b로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b의 극한값이 3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an을 이렇게 구해놓고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끝.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대입하는 거죠, 대입. 대입해보시면은 그 an 여기다 대입한다? 그러면 이제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n제곱 an이야, n제곱 an. 그러면 이게 bn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저게 n제곱 곱해지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럼 끝난 거야. bn이 지금 이제 3이네? bn 아까 3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3이니까 그럼 3n분의 2n 플러스 1 같은 차수 개수 b 해가지고 답을 그냥 3분의 2. 요 정도로 일단은 내주면 되겠지. 이 정도로 이제. 그러니까 저 통째로 치환해버려가지고 푸는 게 정석인 풀인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 정석인 풀이보다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빠르게 답을 내야 돼, 이제. 이제 너네가 아마 이 문제를 만약에 내가 지금 설명했지만 설명을 안 하고 내가 만약에 풀어! 라고 하면은 아마 이렇게 뭔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있는데? 저거 AN이 n분의 3이네? 그래서 뭔가 대입해 볼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얘를 보고 AN을 이렇게 잡아도 되니,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니, 이거?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온다. 답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풀이는
그냥 저거 원래 리미트가 있으니까 함부로 막 n을 나누면 안 되는데 그냥 나눠버려서 an을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대입을 해.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대입해버리게 되면은 분모가 3n, 분자가 2n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똑같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얘들아 저걸 보고 A는 이렇게 잡으면은 저식을 보고 무조건 A는 요거다 라고 할 수는 없지 당연히. 저걸 만족하는 A는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요거 말고도 만약에 내가 A를 이렇게 잡아도 이 분홍색도 저식을 만족을 하거든? 그런데 이거지. 결국 AN이 만약에 요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AN은 이 식을 만족을 하긴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AN이 무조건 요거라는 보장이 없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냥 내가 만약에 뭐 어떤 거 하나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그 AN은 요거를 만족하니까 이제 결국에 그대로 여기 대입해버려 가지고 푸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AN을 이제 우리가 그냥 대충 n 나눠 버려 가지고 풀어도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답은 나온다. 근데 정석인 풀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치환. 기본적으로 치환해서 푸는 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 치환해서 푸는 게 정석풀이야. 치환을 기본적으로 염두는 해두세요. 치환을 염두해 두시고 8번. 자, 8번은 이제 요겁니다. 자, 이제 샌드위치 정리 나오네요. 수요일 극한의 대소 관계. 자, 요게 성립할 때 리미트 A를 구해라 라고 돼 있어. 리미트 A 구해라. 자,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제 AN에 대해서 구하는 거니까 지금 AN에 들어있는 부등식을 그 AN으로 정리를 하려면 이거 n제곱 플러스 1 곱해져 있어요. 나눠버리면 좋을 것 같아. 나눠버리면. 3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나누기 n제곱 플러스 1 해버리셔서 an 해버리시고 3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5 이렇게 해주셔서 여기 이제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건데 그럼 AN에 대해서 구한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냐? 그 샌드위치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 샌드위치 정리는 지금 이렇게 부등식 이렇게 한 3개가 있을 때 자, 얘 극한값이랑 얘 극한값이 만약에 똑같다면 가운데도 똑같은 극한값이다 라는 게 샌드위치 정리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극한을 계산을 해봐야 돼. 얘 리미트 한번 취해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리미트를 취해봐. 리미트를 이제 취해보시면은 이거 같은 차수니까 3 나오고요. 둘 다 3이 나오고요. 아,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에 있는 게 3이니까 이 AN 가운데에 있는 것도 3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 답을 내주면 돼. 이 정도로 이제. 답은 이 정도로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거. 그래서 뭐 답은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이 유제를 푸실 때 그 유제는 보면은 뭐 AN 뭐 부등식 나와 있잖아. 그게 보시면. 근데 그 문제에서 구하는 거 보면은 되게 간단하지 않고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니? 유제 보시면. 유제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AN에 대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해봐야 돼, 얘들아. 요거. 이거 수투에서도 요거 얘기했는데 AN 말고 요거 말고 n분의 AN 구해봐. n분의 AN. 요걸 일단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하실 때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샌드위치 정리는 유형을 이렇게 2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냥 AN에 대해서 정리가 가능해. 이거 AN 바로 해보면 돼. 식 정리를 AN으로 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복잡해져 있으면 요거 해봐야 돼. 요거 n분의 AN을 구해봐야 돼. 요거 잘 기억해 놓고 계세요. 요거 이제 n분의 AN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자, 9번 도수열에 대해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돼 있어. 옳은 거. 아, 합답형이다. 합답형 이제. 너네들이 가장 이제 잘하는 거잖아. 그죠? 가장 잘해가지고 이제 질문이 이제 맨날 나오는 문제죠. 자, 뭐냐면, 자, 도수열 A, B에 대해서 이제 옳은 거 확인해봐라. 자, 이제 기본에 충실하면 되고, 그리고 그 틀린 거는 발레라는 게 있잖아.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단 말이야. 예시가 이제. 자, 일단 확인해 봅시다. 기억. 얘들아, A가 수렴하고 더한 게 수렴하면은 B도 과연 수렴하냐 이 얘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그 수렴한다라는 정보가 두 가지가 주어지면은 걔네 둘을 가지고 몇 배, 실수배, 몇 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칙연산을 한 그 결과도 수렴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면은 B가 만들어지지 않니? 사칙연산의 결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이 맞다라는 거야. 기억이 맞다. 그러니까 얘네를 적당히 몇 배 하거나 사칙연산 해가지고 연립을 해버렸을 때 얘가 만들어진다 이거야.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니은. 자, 이겁니다. A는 무한대래. 근데 B는 0으로 간대. 그러면 무한 곱하기 0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0일까? 이런 얘기야. 그 결과가 0일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요거는 대표적인 틀린 선지죠? 왜냐면은 이것도 그거잖아. 무한대는 숫자가 커지려고 하는 거고 0은 숫자가 작아지려고 하는 거고 서로 반대 요소잖아. 반대 요소. 곱해버리게 되면은 과연 뭐가 더 센지를 따져야 된단 말이야. 얘가 더 세면은 뒤에 게 무시가 되는 거니까 결과가 무한대가 나와야 되고, 만약에 뒤에 게 더 세다면 결과가 앞에 게 무시가 되니까 0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가 센지는 이 정도의 단서 가지고는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틀린 건데 발레 하나 써놓자. 발레 이제. 자, 니은의 발레 한번 써놓도록 할게. 발레. 발레 일단 여기 좀 리스트에 써놓을게. 뭐 어려운 거 아니지만 한번 써보면 그냥 적당히 뭐 AN을 뭐 N으로 잡고 BN을 내가 만약에 N분의 1로 잡아버리는 거지. 그럼 곱해버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1이 돼버리게 되니까 1이 돼버리니까 결국 AN, BN을 뭐 적당히 저 정도로 잡아주면 니은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자, 그럼 디귿인데 디귿은 자, 곱한 개 수렴하면은 A가 수렴하거나 혹은 B가 수렴한다. 요거 맞니? 요거 이제 언뜻 보면은 이제 맞아 보이는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얘도 이제 틀렸죠. 틀렸죠 이제. 수토에서도 저거 이제 잘 나오던 이제 선지였는데, 자 이제 발레를 잡아볼게. 발레. 그 서로 반대로 엇갈리게 잡으면 돼. 엇갈리게 잡으면 돼. 엇갈리게. 자, 그러니까 이제 첫째 항이 1, 0, 둘째 항이 0, 1, 셋째 항이 1, 0 이렇게 이제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곱셈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곱셈한 결과는 이제 n이 어떠한 자연수이더라도 곱하면 항상 몇이 돼야 돼? 얘가 이제 0이 나오셔야 되겠죠. 0. 그러니까 곱한 게 항상 0으로 수렴해도 A가 수렴한다 혹은 B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러한 대표적인 발레가 있어. 그 디귿의 요 발레 있죠? 요거 다른 발레에도 자주 나오니까 요거 번갈아 가는 거 좀 기억해놔. 번갈아 가는 거.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번갈아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자, 리을도 한번 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0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A가 클 때, 만약에 이 A가 수렴한다. 얘들아, A가 수렴한대.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B도 수렴한다. 맞을까 틀릴까 이거? 얘가 뭐 수렴하는 값이 뭐 있나 보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만약에 4로 수렴한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겠네? 라고 생각하면은 틀리는 거야, 이제. 얘도 틀린 거. 자, 발레. 발레를 잡아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그 발레를 이렇게 잡을게. B를, A가 좀 더 큰 거네. A를 그냥 내가, 어떤 걸로 잡을까? 그냥 4라는 어떤 상수로 그냥 고정해버리고, B를 이제 내가 이렇게 잡을게. 가운데 껴있는 B를 이렇게 잡는 거야. 진동하게 잡는 게 발레야. 진동하게 잡는 게. 저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B 같은 경우에는 n의 값에 따라서 값이 왔다 갔다 달라지니까 진동하니까 수렴하지 않겠죠. 얘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은 B가 이제 1, 3, 1, 3 진동하게 될 거니까 A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B가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답이 이제 기억 하나야. 기억 하나. 자, 그래서 요거 발레들 일단 기억을 잘 해두세요. 발레들 잘 기억해 두시고 10번.
10번인데, 자연수 n에 대해서 부직선, y는 n분의 1 x와 x는 n이 만나는 점 an이 있고, 뭐 bn도 있고, 자, 원의 중심 cn이 있네, cn. 그랬을 때 여기 삼각형, 뭐, AOC에 대해서 한번 넓이를 구해보래, AOC에 대해서. 자,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죠? 내접. 자, 우리 내접할 때 자주 써먹는 거 뭐야? 내접할 때 자주 써먹는 거? 대표적으로 자주 써먹는 거 그 내접원의 반지름 이용해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 표현하는 거 있죠? 여기 아래라고 잡았을 때 요거 이제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요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이거 많이 했었죠, 이거? 해가지고 이제 여기 세 삼각형의 넓이도 하는 거 있지, 요거? 여기가 이제 수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변의 둘레를 ABC로 내가 만약에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잡아주면은 2분의 AR, 2분의 BR, 2분의 CR 해가지고 그 내접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 R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내접원의 반지름 R이 주어졌을 때지. 원이 어떤 삼각형 안에 내접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요걸 써먹는다 보면 돼. 물론 다른 상황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용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표현해 볼 거야. 내접원의 반지름. 자, 그러려면은 여기 길이들을 좀 구해 보셔야 됩니다. 길이들. 길이들 구해봐야 되는데 지금 x는 n이라고 주어져 있는 직선이 있어. 이 길이가 n이겠네? 이제 an의 좌표 자체가 대입하면 n, 1이니까 여기 이제 높이가 1이겠네? 높이가 1. 그러면은 여기 지금 5a 있죠? 5a. 여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지? 피타고라스. 저렇게 이제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다 구해놔. 둘레의 길이를.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식을 써보자고, 넓이식을. 넓이식을 써보시는데, 근데 여기 넓이식 쓸 때 한번 보세요, 이거. 쓰실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애초에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n 곱하기 높이 1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2분의 1 밑변 높이. 이렇게도 삼각형의 넓이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 R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죠. 2분의 R 해주신 다음에 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으로서 이렇게 표현까지 해볼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겠죠. R 구해보시면은 얘가 2 탈락되니까 R로 정리할 거야. R로 이제 R은 해가지고 요거 나눠주죠. 나눠줄 건데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분의 n 이렇게 R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R 구했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이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 넓이 구할 수 있지? 자, 근데 이제 n분의 sn 구하는 거니까 n분의 sn 바로 구하자. 자, 일단은 n분의 2분의 1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분홍색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 얘가 밑변이야. 루트 n제곱 플러스 1. 높이가 이제 r이지? 높이가 r.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루트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높이가 반지름 r인데 r 대신 요걸 써야지. 요거 이제. 일단 잠깐 r이다 쓸게. 잠깐 r이다 쓰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식정리 해봐야 되겠죠? 해봐야 되는데 여기 n으로 나누는 게 있잖아. 나누는 게. 그러니까 여기를 n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얘를 n으로. 나눠버리면은 여기 n 날라가죠. 여기 n을 미리 날리고 시작할게. 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이거. 이 분모로 내리고, 그 다음에 분자에 지금 요거 루트 n제곱 플러스 1 있고, 이제 r을 쓸 차례지, r. 분모 요거 그대로 쓸 거야.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였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였으니까, 무한대 취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같은 차수죠. 같은 차수. 2의 개수 따가지고 1 플러스 루트 1, 그 다음에 분자 개수 따가지고 루트 1 해주시면은 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네. 4분의 1. 자, 그래서 여기 같은 차수여서 개수까지 따서 계산을 했습니다. 개수까지 따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지금까지는 그 10문제 이제 풀었는데, 사실 수투 맨 처음에 함수가 그냥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이제 수투 복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아, 수투 복습이구나. 자, 근데 여기 이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야, 이제. 수투랑 이제 연관이 크게 없는 내용이야.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 등비수열에 대해서도 수렴 발산을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지금 여기 두 가지 형태의 등비수열이 나옵니다. 자, 그 2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 위에 그림.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려봤어. n의 값에 따라서 이 수열의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써놓은 건데, 그 2의 n제곱 있죠, 이거? 이거 2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n이 커지면 당연히 그 값이 커질 거니까 한없이 위로 올라가는 모양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보니까 A라는 수열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는 거라서 알 수 있고. 제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 B라는 수열 봐봐. B라는 수열은 지금 그림을 보면은 지금 점점 값이 자 3분의 1의 n제곱인데 이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점점 지금 여기 x축에 가까이 달라붙어서 0에 가까워지는 거야. 0에 이제.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얘는 n이 커지면은 이 값도 커지는 거잖아. 한없이 커질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커지면 지금 애초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만약에 써보게 되면은 n이 커지면은 분모가 커질 거니까 이 전체는 0에 가까워지겠지. 0으로서 작아지겠지. 0으로서. 그러니까 얘는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게 뭐 당연한 거야. 아, 두 번째 거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래서 2의 n제곱의 극한값 양의 무한대로 발산. 3분의 1의 n제곱 같은 경우에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지금은 예시를 들은 거고 공비 아래 범위에 따라서 그 극한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잘 보세요. 이거 그 등비수열 봐봐. R의 n제곱이야. R의 n제곱이라는 이러한 등비수열이 그 R의 범위에 따라서 저게 뭐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한번 따져보겠다 이거야. 제가 어떻게 나올까 따져보겠습니다. 이제 자, 먼저 R이 1보다 클 때야. R이 1보다 크면은 그 R을 1보다 큰 수로 지금 잡아놨어. H를 양수로 해가지고 R이 1 플러스 H라고 만약에 두게 되면은 R을 1 플러스 H로 바꿨을 때 지금 여기 요거 지금 보시면 1 플러스 H의 N제곱이 1 플러스 NH보다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저게 2 이상의 자연수 N이라고 한다면 저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저 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사람?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이거? 수원에서 이거 수학적 귀납할 때 증명했던 거야, 이거. 대표적인 부등식 증명이야, 이거. 그때 요런 꼴의 증명이 있었어. 요게 왜 항상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있었어, 이제. 자, 그래서 일단 자세한 증명을 생략합니다. n이 2 이상이면은 이게 항상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 일단은 지금은. 자, 그러면 지금 봐봐. 얘를 극한을 한번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얘들아, 얘가 n이 무한대면은 이거 당연히 양의 무한대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잘 보세요. 좌변이 우변보다는 큰데 우변이 더 작잖아. 작은 놈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는 거야, 작은 놈이. 그러면 큰 놈은 마찬가지로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야. 큰 놈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야. 큰 놈도 저렇게 발산하는구나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R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경우를 나눠가지고 따져보는 거야. R이 1보다 클 때 발산. 그 다음에 R이 1일 때. 이거 1 들어가면은 얘들아 1의 n제곱은 그냥 1이죠? 그러니까 1로 수렴하는 거야, 수렴하는 거.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거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나오는데, 절대값 R, 그러니까 필마 1 사이의 범위 얘기하는 거야. 필마 1 사이의 범위. 저 때는 R이 만약에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는데, R이 만약에 0이면 이거 0의 n제곱 하면 그냥 0이니까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 수렴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R이 0이 아니야. R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게 0. 얼마 얼마 혹은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같은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지금 보세요 이거.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역수로 뒤집으면 1보다 크겠지? 뒤집으면 부등호가 바뀌잖아 이게. 역수로 뒤집으면은. 자,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큰데 우리 아까 위에 1번에서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의 극한을 한번 생각했었거든요. 요거 R이 1보다 클 때 해봤었던 거잖아. 아까 1번이. 근데 지금 요거 3번에 니은 증명할 때 절대값 R분의 1이 현재 1보다 큰데 얘를 공비로 가지는 등비 수열의 극한을 생각해 보는 거야. 얘를 공비로 가지는 등비 수열의 극한. 그거 생각해 보는 건데 당연히 봐봐. 방금 전에 요게 1보다 크니까 공비가 1보다 크면은 이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놈. 그러니까 공비가 현재 요놈이 공비야. 이 자체가. 절대값 R분의 1 이 공비야. 그놈의 n제곱을 했을 때 극한도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양의 무한대로 이제.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은 요거를 비교한다. 자, 절대값 R의 n제곱분의 1 요게 양의 무한대라며. 자, 얘들아 생각해 볼래? 분모가 지금 절대값 R의 n제곱, 분자는 그냥 상수 1이야. 이 결과가 양의 무한대야. 그러려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0에 가까워져야지, 0에. 분모 자체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값 벗겨도 0인 거야. 절대값을 벗겨도. 걔는 왜 벗기면 0이냐면은 어차피 결과가 0이면은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하든 안 하든 그냥 0인 거야, 이제. 자, 중요한 건 이거야. 그냥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결론은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 아,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자, 마일이면은, 여기 마일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이 홀짝 여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값이 달라지는 거. 그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마일보다 더 만약에, 자, 다시. R이 마이너스 1이면 값이 달라지니까, 이거 진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마일보다 작다라고 가정해주게 되면은, 마일보다 작으면,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1보다 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1번 아까 했던 거 이제 또 1번 또 활용돼. 공비가 1보다 큰 등비 수열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야. 그랬을 때 내가 이제 공비가 절대값 R인 등비 수열의 극한을 생각해 볼 거야. 현재 R이 만약에 이 범위 있다면 R이 마일보다 작으면 절대값 R은 1보다 크니까 이 등비 수열의 공비, 절대값 R이 1보다 크니까, 즉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방금 얘처럼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 발산하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한없이 커지게 되는 건데 R이 마일보다 작으니까 음수의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교대로 이제 변하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 부호가 왔다 갔다 변하는데 절대값이 커진다. 이게 진동하는 꼴이야, 진동하는 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이게 벌어지는 꼴이니까 진동하는 꼴입니다, 진동하는 꼴. 여기 이제 진동이라고 쓰시면 돼, 진동. 진동이라 쓰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자, 등비 수열의 극한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처리가 좀 달라지는데, 자, 정리야. 자, 방금 전에 과정들이 조금 복잡해 보였는데 그냥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얘들아 얘가 1보다 큰 수야. 그러니까 2를 예로 들어 2. 얘들아 2를 거듭 제곱할 때 거듭 제곱을 많이 하면은 커질 거 아니야 숫자가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R의 n제곱이 발산이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 공비가 1보다 크다. 1보다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n이 한없이 커질수록 그 결과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근데 R이 만약에 1이야. 1의 n제곱 항상 1이야. 1로 수렴하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요거 한번 풀어 헤치자. 마일과 1 사이의 범위일 건데. 얘들아, 만약에 공비 R이 마일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으면 뭐 0. 얼마 얼마, 마이너스 0. 얼마 얼마, 아니면 0 이런 수들 얘기하는 거야. 이런 수들. 그런 수들을 거듭 제곱을 해봐.
0. 얼마 얼마를 거듭 제곱을 하는데 거듭 제곱을 더 많이 해. 어떻게 되겠어? 0이 되는 거야. 0.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거.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4번. R이 마일 이하다. 마일보다 작아져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 1번이랑 같이 좀 연관지어서 보면 되거든. 만약에 R이 마일이면 마일의 n제곱은 진동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R이 마일보다 더 작아. 마이너스 2라고 예시를 들어. 마이너스 2의 n제곱 생각해봐. 마이너스 2의 n제곱. 거듭 제곱을 하면 할수록 부호가 왔다 갔다 할 거고 또 2를 거듭 제곱을 하게 되니까 숫자 스케일은 커질 거 아니야? 숫자 스케일이. 그러니까 얘도 이제 결국 부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진동한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 진동 발산이라고 볼 거야. 진동 발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렴하는 것만 좀 추려보면 수렴하는 것만 지금 R이 1일 때랑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수렴하는 케이스니까 이제 마일과 1 사이의 범위 플러스 R이 1일 때까지 추가해버리셔가지고 이제 공비 아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 공비 아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밑에 거는 AR의 n-1을 제곱이라고 되어 있거든. 우리가 보통 등비 수열을 이렇게 일반항을 쓰잖아요. AR의 n-1 제곱이라고. 자, 이 등비 수열을 수렴하려면 방금 전처럼 공비가 마일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으면 당연히 수렴하는데 조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그 위에 거랑 차이점. 얘는 첫째 항 A가 추가되어 있지. 첫째 항이 0일 때에도 이 자체가 그럼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으로 수렴을 해. A가 0이면 모든 항이 다 0으로 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에 포함을 해줘야 돼. 수렴하는 것에. 저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래 범위 분류를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추천하거든. 이거를 좀 기억해 놓고 있어, 얘들아. 어떻게 이제 범위를 나누냐면은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절대값으로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절대값 R이 1일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하거든. 이렇게 분류했을 때 이점이 이제 나중에 나올 거야. 자, 그 분류를 조금 바꾼 거거든, 얘가 이제. 자, 얘는 결국에 어떤 범위냐면은 마일과 1 사이의 범위. 아, 여기다 쓰자. 다시. 범위는 앞에다 쓸게. 얘가 이제 얘가 마일과 1 사이의 범위고 얘가 이제 마일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 얘가 이제 R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나눈 건데 자, 이랬을 때 이제 얘네들 한번 어떻게 되는지 처리해 볼게. 얘네들 분류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분류 방법을. 자,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야.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그러면은 뭐야?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거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를 섞은 거야. 네 번째를.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다 발산하는 케이스 맞니? 발산하는 케이스. 그래서 얘는 이제 발산이야, 발산. 저건 발산이야, 발산. 발산이고 그 다음에 R이 풀마 1일 때야. 풀마 1일 때. 자, R이 1이면은 그냥 수렴이야. R이 마일이면 어떻게 돼? 마일이면은 발산이죠, 발산.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더 분화 해가지고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수렴. 그러니까 이제 몇으로 수렴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따질 거야. 얘는 발산. 발산으로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케이스지? 세 번째.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지. 뭐 몇으로 수렴하는지 따지지 말고 수렴 여부만 신경 쓰자고. 수렴 여부만. 요것만 신경 쓸 거야. 요것만. 자, 그래서 일단 저렇게 케이스 분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절대값으로 조금 분류를 해놓는 거로 조금 기억을 해놓으세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 풀 때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서 푸는 게 좀 더 편하거든. 요거로 기억을 해놔. 요거로. 요걸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봅시다. 이제. 자, 여기 우리 수투에서 했던 감을 여기 등비 수열의 극한에도 좀 끌고 올 거야. 자, 보시면
자, 다음 극한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라. 지금은 등비수열의 극한을 다루는 거고 앞에서 우리 이런 거 다뤘었잖아요. 리미트 n이 만약에 무한대로 갔을 때 뭐 n 플러스 1분의 2n-1. 자, 우리 막 요런 거 앞에서 다뤘었잖아. 차수 따지는 거 다뤘었지. 차수 따지는 거. 그 차수가 분자가 세냐, 분모가 세냐, 아니면 같냐에 따라서 처리가 달랐었지? 처리하는 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 자, 이거 어떻게 차이가 생기고 또 공통점이 있거든? 자, 봐봐. 그 앞에 거 요거는 정석인 풀이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라라는 게 원래 정석풀이거든. 자,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원래 정석풀이는 뭐냐면은 그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거.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누기. 원래는 이게 정석풀이야. 이게. 분모에서 그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게 기본풀이야. 기본풀이. 일단은 지금은 저거 유형 처음 하는 거니까 전개를 해볼 거야. 전개를.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해볼 건데 요거 하실 때 하나 좀 밑작업을 좀 해줄 게 있거든. 밑작업. 자, 잘 보세요. 밑작업 어떻게 하는지. 지수를 좀 통일시켜 놓을 거야. 지수를. 지금 여기 6의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분모 이거 다 전개할 거거든. 분모. 자, 분모 전개합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전개해버려. 그럼 6의 n제곱, 3의 n제곱, 2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지수를 다 좀 간결하게 n으로 좀 통일할 거야. 지수에 n이 들어있는 모든 항들을 다 지수를 n으로 맞출 거야. 그 말인즉슨 여기 6의 n 플러스 1 있죠? 6의 1제곱을 미리 앞에 하나 끄집어내겠다 이 얘기야. 이렇게 끄집어내겠다 이거야. 이렇게. 저건 밑작업을 좀 해둘 거야. 지수를 다 이렇게 좀 통일시켜 놓으려고 하는 저런 밑작업을 해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석인 풀이는 뭐 분모에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누기 라고 돼 있으니까 분모에서 지금 공비를 확인해 보시면 공비의 절대값 요놈이 가장 큰 것 같으니까 6의 n제곱으로 나눠줘야 돼. 나누기 6의 n제곱. 요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나눠버린다. 여기가 6이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쓸게. 6분의 1의 n제곱으로 쓸 수 있지. 6분의 1의 n제곱. 분모입니다. 분모. 1 플러스 자 2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의 n제곱 더하기 6분의 1의 n제곱으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저렇게 썼어.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이 아래 n제곱의 극한 아래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얘들아 얘네들 볼래?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것들 보이지? 얘네들의 공통점 뭐야? 공비가 다 0. 얼마야? 공비가 이 범위 안에 있어. 이 범위 안에.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요 극한이 어떻게 돼? 이거 0으로 죽는 거야. 0으로 죽는 거. 0. 얼마의 n제곱이잖아. n을 무한대로 취해버리면은 0으로 죽어버릴 거야. 쟤네는. 얘네들이 다 0으로 죽어버리는 거야. 0, 0, 0, 0 죽는 거야. 답이 그래서 1분의 6 해가지고 6으로 답을 내는 거라고. 6. 이렇게 답을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수투랑 이제 연관을 짓는다 이제. 자 이제 이 삘이 중요해. 느낌이. 그 수투에서는 이제 이런 차수를 이용해 가지고 차수가 더 큰 거 작은 거 이거를 먼저 봤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 등비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공비의 절대값이 차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 공비 절대값이. 그러니까 차수가 크다. 여기서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거로 이제 인지하면 돼. 큰 거로. 그래서 이 공비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수투에서의 차수랑 사실 좀 비슷한 역할이라고 보면 돼. 비슷한 역할. 차수가 가장 큰 놈이 가장 센 놈이었잖아. 그게 여기서는 공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공비가 그 역할을 하는 거여서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걸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 얘들아? 내가 얘기한 걸로? 봐봐.
내가 얘기한 걸로 문제 풀어보면은 일단 이제 얘를 막 전개했다고 쳐. 여기까지 전개했어. 그런데 자, 이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을 찾아.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크지. 근데 걔네들은 다 같은 공비의 절대값을 갖고 있지. 똑같지. 그러니까 차수가 똑같다라는 것처럼 인지를 하라 이거야. 차수가 똑같다. 그러니까 차수가 똑같으면 우리 수토에서 개수가 답이었잖아, 개수가. 실제로 그 개수가 답이잖아, 개수가. 요렇게 느낌을 가져가는 게 좋아. 요렇게 이제.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정석풀이 알려드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요 느낌으로 이제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이제 우리가 따지자 이거야. 2번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2번을 이제.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리미트에 무한대로 보내봤을 때 2에 2n 그 다음에 이제 빼기 1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3에 n 플러스 2죠? 3에 n 플러스 2 빼기 1. 3에 n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얘도 공비의 절대값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밑작업 얘기했지 밑작업. 그 지수를 조금 이제 이렇게 짜질구레한 것들을 앞으로 끄집어내는 밑작업을 원래 해야 돼.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따져볼래? 얘들아 지금 이 분자의 요거 공비 몇이야 이거? 공비가 3이죠 3? 요거는 공비 몇이야? 이거는 n 앞쪽을 보는 거니까 4라고 대답해야지 4. 공비가 2의 제곱 4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비가 3, 얘는 공비가 4 이기 때문에 공비의 절대값은 분모가 더 세지 않니? 분모가. 자, 차수로 생각해. 분모의 차수가 더 커. 그러면은 결과가 뭐였지? 0이야 무한대야? 0이었었지? 그러니까 이거 답을 바로 이제 0으로 내면 된다고. 0으로. 요렇게 느낌을 좀 가져와야 돼. 요렇게. 공비의 절대값을 차수처럼 생각해. 차수처럼. 그러면 이해가 편하다. 왜 그러냐? 원래 정석인 과정. 이렇게 이제 이 공비의 절대값이 가장 큰 놈으로 나눈다라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의해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 좀 더 속도를 붙이기 위해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3번은 4n제곱 마이너스 3n제곱. 요건 돼 이제 요거 3번. 근데 요거는 좀 바로 답이 보이지 않나? 결과 뭐야 이거? 0이야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이거? 이거 약간 숫자 감이 좀 있으면 바로 보이는데? 이거 당연히 답이 무한대 나와줘야 되지 않니? 이거 감 오니 이거? 오시면 좋은데 난 안 온다. 야, 생각을 해봐. n에다가 1, 2, 3, 4 넣어봐. 그러면은 n이 점점 커지면은 둘 다 거듭제곱이지만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이 더 빨리 커지지 않니 숫자가. 그러니까 얘도 커지지만 얘가 더 빨리 커지니까 얘네들의 이 뺄셈을 했으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 느낌을 갖고 있으면 좋고 느낌이 난 없다. 괜찮아. 공비의 절대값이 큰 걸로 묶으면 돼. 묶어. 그러면 1-4분의 3의 n제곱으로 이렇게 묶이게 돼.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거 0. 얼마의 n제곱이거든. 아까 0. 얼마의 n제곱은 0으로 죽는다라고 해서 죽는다. 죽어버리니까 지금 이제 1 곱하기 얘만 남게 되는 셈인데 얘는 공비가 1보다 크네?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라고도 확인할 수가 있지. 이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인 풀이는 3번은 묶는 거야. 묶는 거. 이것도 기억은 해둬야 돼. 이제 다른 문제 풀 때 이렇게 묶어서 푸는 그런 유형이 있으니까 일단은 느낌으로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좋지만 묶는 풀이도 좀 기억을 해놓고 계시기 바라고. 묶는 풀이 12번 12번 보시면 자, 등비수열이 수렴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그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그거 잘 기억하면 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게 요겁니다. 그 파악을 해보자. 얘들아, 내가 지금 요거 동그라미 친 요게 첫째 항이야, 첫째 항. 지수에 n이 붙어 있는 게 공비야, 공비.
여기 공비야.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가 동시에 존재하는 등비수열의 수렴 여부는 첫째 항 자체가 0이던가 아니면 공비 자체가 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요 자체가 이 필마 1 사이의 범위에 있던가. 이게 아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었죠? 근데 등호가 들어가. 등호가. 다음 시간에 급수라는 단어 하는데 거의 비슷한 거 나오는데 거기는 등호가 빠져요. 구별 잘해야 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여기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에서는. 너네 이거 만족하는 거 x 구해주면 돼. 그냥 하면 되거든. 위에 거에서 x가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에서 이거 부등식 2번 풀어봐야 되는 거잖아 이제. 이거 1번, 2번으로 나눠놓고 한번 부등식 2개 풀어보자 이제. 저거 풀어보셔야 되는데 1번은 마이너스를 저거 이항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나오게 돼.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근데 이제 이거 보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러면 안 되지?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여기 지금 등호가 빠져있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거 x가 2가 아니어야 되는구나 라고 깔고 들어가야 돼. x가 2가 아니구나 깔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 실수, 모든 실수 다 가능한 거지. 이게 1번에서 나오는 x의 조건. 그 다음 2번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 이항해주면 플러스 2가 0 이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잘 들어야 돼.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수투의 심화야 이제. 너네 이거 보고 뭐가 조금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한데? 좀 찝찝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그냥 계산해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의도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어쩌라고 그냥 해. 계산 해야지. 자, 근해 공식 해야 되겠죠? 자, 근해 공식으로 해보면 2 풀마 루트 2 나와. 짝수 공식으로 2 풀마 루트 2. 내가 그렇게 짝수 공식 잘 기억해놓고 잘 써먹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써먹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 지금이라도 써먹으세요. 아니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건데 왜 효율적으로 안 가고 비효율적으로 가는 거야? 이거 하나만 잘 외워놓고 기억해놓고 써먹으면 되는데 짝수 공식 안 쓰면은 약분하고 그런 1년의 계산 과정이 더 필요해. 잘 써먹으세요. 하라는 건 제발 잘 써먹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요거 2차 식이 얘보다 작으면 사이범위잖아. 이거 풀마 해가지고 사이범위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제 사이범위 이제. 이렇게 사이범위로 쓰는 거야 이제. 사이범위로. 사이범위로 써. 저렇게. 쓰셔가지고 이제 이거 마저 해봅시다. 이제 요거. 1번, 2번 이거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 조건이죠. 동시에. 이거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볼게 이제. 뭐 바로 답을 내도 되지만 수직선으로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2에 뻥 뚫어져 있고 여기 이제 2 플러스 루트 2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또 1번에서 가능했죠. 그래서 대략 몇 정도인지를 일단 파악해 보시면 이 숫자가 대략 몇 정도인지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저거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또는 저 사이 범위로서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2 사이에 있거나 또는 2에서부터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야죠.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이제 나와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그 x의 범위를 쓰라고 했으면 이렇게 답을 내시는 거고 범위를 쓰라고 했으면 자 그런데 이제 그 정수만 이제 카운팅 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 뭐 여기까지 안 가도 그냥 뭐 여기 범위 안에서 정수인 것만 카운팅해. 여기 마이너스 2 카운팅 하셔야 되고 여기 범위 안에서 0하고 1을 카운팅 하셔야 되고 여기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제 3을 카운팅 하셔야 돼가지고 3을. 그래서 얘네를 다 더해주시면 몇 나옵니까 이거? 다 더해주면은 이제 이거 2 나오니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맨 처음에 이 1번하고 2번은 이제 합해야 되는 범위지. x의 범위가 각각 나오면은 합쳐서 답을 써줘야 되는 개념이고
근데 2번 안에서도 부등식을 2번 풀었을 때 이거는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는 이제 그 교집합으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반감 가지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거 13번 너? 이거 0점이지 0점. 잠깐만. 0점이면은 여기 지금 1 이렇게 쓰면은 지금 얘가 답이 0이 빠져야죠. 마이너스 0점이 아니라 지금 2 마이너스 루트에 있으니까 요게 맞습니다. 요게 0을 이제 빼가지고 답은 똑같이 2가 나오는데 0을 좀 제외해 줘야 될 것 같아. 0을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13번 요거 좀 잘 봐야 되는 유형이야. 요것도 자, 저러한 수열의 소련 발산을 조사하시오. 요런 거 잘해야 돼. 이거 난이도 높여서 나오면은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막 29번, 30번에 좀 이제 3모 때 좀 나오는 소재거든, 요거 이제. 근데 지금은 가장 쉬운 건데, 보시면, 저러한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라고 되어 있어. 자, R이 마일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던 절대값 R로 그 기준을 잡아서 범위 나누라고 한 거 있지, 이거. 이 기준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요거 이용해서. 얘들 일단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은, 이 R의 N제곱 있잖아. 이게 무조건 발산이야, 발산. 발산이야. 이건 무조건 발산하는 케이스로 분류할 거야, 발산하는 케이스. 발산하는 케이스로 분류를 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거. 절대값 R이 1일 때야. 근데 이거는, 자, R이 풀마 1을 둘 다 가능하지만, 마일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R이 1일 때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R이 1일 때. R에다가 1을 넣으면은 이게 그냥 1이잖아, 1. R에다가 1을 넣어봐. 그러면은 2분의 0 나오게 돼. 2분의 0.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수렴. 얘는 0으로 수렴으로 나오지. 0으로 수렴.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야. 1보다 작을 때. 1보다 만약에 작아져 버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 자, 이때는 0. 얼마 얼마라고 보시면 이거 0. 얼마 얼마에 거듭 제곱 해주면 어떻게 돼? 0으로 죽죠. 그러면 얘네가 다 0으로 죽는 거지. 0으로 죽어. 그럼 몇이야? 맨 앞에 1만 남게 되니까 얘는 이제 1 플러스 1 다시 1 더하기 0 1 빼기 0 해가지고 얘도 1로 수렴인데 근데 여기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요거 다시 좀 정정할게. 일단 요걸 다 지웁시다. 요거 지금 아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따라서 저수열의 수렴 발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수열의 수렴 발산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발산이라고 썼던 거는 이제 이 범위에서는 아래 n제곱이 발산하는 건데, 아래 n제곱이, 자, 그런데 아까 이 범위에서는 아래 n제곱이 0으로 이제 수렴하는 거였고, 얘가 이제 이 범위에서는 아래 n제곱이 0으로 수렴.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에서는 이제 아래 n제곱이 1로 수렴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래 n제곱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요거랑 그 다음에 이 수열 자체의 수렴 발산을 좀 구별을 이제 해줘야 돼. 구별을 이제. 아래 n제곱은 어떻게 되는지 써놨어, 지금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요때 아래 n제곱이 발산해버릴 때, 자, 요때는 저 자체 수열이 과연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거를 한번 따져볼 건데, 자, 이거 이게 공비의 절대값이 차수 역할이라고 했잖아. 지금 R이 공비가 들어있는 부분이 얘네 같은 공비 아니니? 공비가 똑같으면은 이제 같은 차수로 간주를 하시고, 같은 차수로. 그러면은 이제 이 지수를 보고 좀 이제 정리할 게 있나, 밑작업을 할 게 있나. 근데 지수가 애초에 똑같아. 그러면은 이제 뭐 원래 짜잘짜잘하게 플러스 1 이런 게 있었으면은 뭐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밑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그 앞에 개수를 따야지, 개수. 개수를 따는 거야. 1분의 마일 이렇게 따는 거지. 1분의 마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1분의 마일 해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해, 수렴.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쓰도록 할 건데, 자, 좀 헷갈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쓰시면 내가 지금 분홍색으로 쓰는 것들은 이제 그 아래 n제곱이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홍색 안 한 거는 우리가 따져야 되는 저 수열 자체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지금 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답을 뭐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다면, 이제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로 수렴. R이 1일 때는 이제 0으로 수렴.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이 이제 저기 사이 범위에 만약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제 1로 수렴한다. 뭐 이렇게 답을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정도로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준을 절대값 R을 기준으로 잡아서 아래 n제곱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먼저 1순위, 그 다음에 그 아래 n제곱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수열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순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14번.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자, 이제 뭐 로그 함수 나오고 좌표 나오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로그 함수가 있고, y는 n이라는 상수 함수를 두어가지고 교점이 뭐 a,n, bn이 나오나 봐. a,n, bn이. 자, 그랬을 때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뭔가 해보는 거네.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해보래. 자, 사각형의 넓이식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좌표를 잡아야죠. 처음에 좌표를. 자, 지금 y는 n하고 만나는 거죠. 로그 함수랑 만나는 것들하고의 교점 뭐 하는 거니까 y는 n. 자, 는 n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x 구해봐야 되잖아. x를. 그래서 처음에 로그 2의 x가 n이다. 이거 그 지수승으로 바꾸는 거 있죠? x는 2의 n제곱 바꾸는 거 있지 얘들아 이거? x는 2의 n제곱. 로그 2x랑 만나는 여기 교점이 2의 n제곱, n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2의 n제곱, n 나오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놈이랑 해봅니다. 이제 그 로그 3x 빼기 1이 만약에 n이다. 이렇게 n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빼기 1을 넘겨줘가지고 로그 3의 x는 n 플러스 1. 지수승으로 바꿔주니까 x는 3의 n 플러스 1제곱. 그래서 여기 bn 자체가 3의 n 플러스 1제곱, n. 자, 이렇게 일단 나오게 돼. 저렇게 해서 그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까지 찾아. 상수함수하고의 교점까지 찾아. 자, 찾으셨으면 이제 넓이식 쓸 수 있죠. 저 두 점의 좌표만으로 넓이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은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건데 이 가로의 길이가 이거 x끼리 뺀 거 아니야? x끼리 뺀 거.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3의 n 플러스 1에서 2의 n제곱을 빼줍니다. 이렇게 이제 빼주는 거야. 그 다음 높이인데 높이는 그냥 y도표 n이 높이야. n이 높이. n이 높이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SN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럼 이제 저 구하는 극한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계산까지 해버려 이제. 자, 그래서 SN분의 SN 플러스 1 계산합니다. SN분의 SN 플러스 1. SN분의 SN 플러스 1 해보시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제 자, SN 그대로 씁니다. 이거 근데 그 전개를 하지 말고 일단 쓰자. n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n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 n 대신에 n 플러스 1 그대로 대입한 거야. n 대신에 n 플러스 1 그대로 대입했어. 자, 이제 요거 이제 처리하는 건데 그 요거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 자, 이렇게 한번 놓고 볼래? 얘들아, 먼저 그 1차식 부분 n 무한대로 보내봐. 이거 1이죠. 같은 차수 개수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1로 보시면 되고 뒷부분 봐봐. 이거 이제 등비수열 극한 앞에서 했던 거야. 자, 먼저 공비의 절대값이 큰 놈을 찾아. 3인 놈이 있고 2인 놈이 있으니까 3인 놈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은 일단 죽이고 얘네만 따질 거야. 이제 내가 지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지.
지수 정리의 목적은 뭐냐면 지수를 일단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똑같이 만들어. 이거 지수 하나 차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의 1제곱을 하나만 앞으로 끄집어 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일치가 됐잖아요. 이제 지수까지. 일치가 됐으니까 이제 그 앞에 개수를 따는 거야. 3. 이렇게 그냥 따버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일단 3이야, 3. 이 정도로 일단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 결국에는 지수에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낼 필요는 없고 결국 이 지수의 차이 보면 되지 않냐? 지수의 차이? 여기 지수가 원래 n 플러스 1제곱, 여기 n 플러스 2제곱이니까 위에 거가 지수가 하나 더 크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를 이제 앞으로 이제 끄집어내면은 결국 지수가 일치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 지수의 차이만큼으로 개수비가 나오겠죠? 지수의 차이만큼.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